반갑습니다. 데이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영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엔시스이고요. 2차 전지 섹터의 반등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모두가 분명 좋거든요. 근데 섹터 호황이 지금 없고 불황의 상태라서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반등이 필요한 그러한 업체고요. 오늘은 기업 개요 제품 정보 및 업황 전반적으로 볼 건데 우선은 기업의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시스가 이제 2차전지 공정, 모든 공정에 다 적용 가능한 검사 장비,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고요. 전극 공정, 그리고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모듈 및 팩 공정까지 모두 다 있어요. 이 검사 장비 부분에서. 전극 공정에서는 포토 검사기도 있고요. 그리고 표면 검사기라고 해서 양극할 물질, 그리고 음극할 물질이 잘 도포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검사 장비도 있고, 전량 코팅이 제대로 되는지도 보는 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조립 공정은 양이 많죠. 좀 많은 부분, 조립 공정이 대부분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활성화 공정 쪽으로는 앞선 공정 이후에 이제 불량품이 있냐 없냐 아니면 전지의 등급을 매기는 공정이고, 이 부분에서도 좀 강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듈 및 패킹 공정인데, 엔드플레이트 검사기도 있고 하부 용접 검사기도 있고, 보통 용접 같은 경우에는 구리 용접하거든요. 2차 전지 배터리 쪽은 구리 용접을 하는데, 구리 용접을 할 때 좀 검사기가 다른 철강 용접 검사기랑 다르게 구리 용접기는 옛날부터 품질이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 해소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엔드 플레이트 쪽은 이제 배터리 셀 내부를 지켜주는 내벽이잖아요. 그 배터리 셀을 지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한지 그런 부분들을 검사하는 장비라고 보면 되고요. 요약을 하면 모든 공정에 적용 검사가 가능한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기술력이 있다는 말이죠. 기술력이 있으면서, 기술력이 있으면 보통 세계에서 놔두지 않죠. 매출액 및 신규 수주 잔고를 보면 주황색이 매출액이고, 그리고 회색이 수주 잔고입니다. 수주 잔고를 보면 좀 굉장히 많죠. 근데 매출액이 그걸 못 따라간다는 느낌 받으셨죠? 맞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수주를 못 따라가요. 이러려면 추가적으로 캐파를 늘려야 돼요. 캐파를 늘려야 되면 설비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인수라든지 공장을 만들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엔시스의 카펙스, 이 카펙스가 설비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를 보니까 23년도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고작 2억을 했습니다. 그 전에 21년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88억, 80억 좀 많이 했죠. 충분한 설비 투자를 했는데 24년도는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쌓여있는 이 수주를 쳐내는 게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왜 안 하는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답은 재무제표에서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보면 2023년도로 보면 돼요. 2023년도로 보면 매출액이 2022년도 대비로 늘었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 정도면. 이게 왜 줄어들었는가 보니까 바로 원자재비 상승, 그리고 인건비가 증가했다, 해외 사이트 체류 및 유지 비용이 증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원가율이 상승을 해서 영업이익이랑 법인세 차감 전 계속이익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는 말, 그리고 원가율이 상승했다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한번 더 볼게요. 단기 중 매출 좀 더 키우겠습니다. 단기 중 매출 원가로 인시간 재고 자산의 원가는 275억이고요. 그리고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12억 정도로 인식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일어나고,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에 포함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원재료를 100에 사왔어요. 그리고 제품을 만들죠. 그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팔기 직전이에요. 팔았어요. 우선 왜냐면 수입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팔아야 되니까 팔았어요. 근데 이때 이 팔 때 원가율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원가율을 계산을 하는 그 시점에
이 100원이었던 재고가 15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가율이 50원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원가율이 올라가면 수익은 줄어드는 구조고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여기에 적은 겁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12억 정도가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되었다. 그렇게 돼가지고 영업이익이 안 좋아진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줄어듦에 따라서 투자할 여력이 조금 떨어지게 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당기순이익도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조금만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자 발생 부채가 148억이죠. 그러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6% 나온다고 하면 대략 한 9억 낸다고 10억 정도 낸다고 하겠습니다. 9억 아니면 10억인데 그럼 영업이익이 19억인데 절반 정도는 이제 은행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회사 자체가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캐파를 늘리지 않았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면 저라면은 좀 캐파 증설을 해가지고 한 1, 2년 손해 보더라도 수익을 매출을 더 올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영업이익률을 잠시 보면 10%대 정도 11년도는 10%를 넘었죠. 지금은 영업이익률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한데 우선은 캐파 증설 계획이 여기까지 공시에 뜬 건 없습니다. NCS IR 부서랑 제가 한번 진득하게 통화를 하고 나서 다음 영상에 한번 더 찍을 거거든요. 그때 추가 캐파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호재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NCS 관련된 이슈 부분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NCS 관련해가지고 원래 NCS는 국내 배터리 3사에 다 납품을 합니다. 검사 장비로서 기술력도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노르웨이 모로우 배터리 이제부터 모로우로 하겠습니다. 모로우 쪽에 장비 이번에 첫 공급했습니다. 4월달 3월달쯤이었는데 회사 전체 매출의 3%밖에 안 돼요. 하지만 여기도 국내 배터리 3사만큼 크고 좋은 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이 매출 다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매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된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한 캐파 증설이 좀 따라와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추가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캐파 증설에 따른 장비 발주와 함께 블라블라블 하면서 신규 7억이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다 했죠. 현재 모로우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아렌달 지역에 43기가와트씩 규모의 배터리 공장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검사 장비들이 들어가는 거죠. 다 짓고 나서도 나중에 양산할 때도 검사 장비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을 엔시스가 기술력 가지고 만들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미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양상 시에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공급된다면 향후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전급하면 저력 코팅 위치, 젤리, 로테벨 등 배터리 외관 아까 초기에 제가 모든 공정에 다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추가 수주를 받은 게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한 걸 몇 개를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2023년부터 시작했지만 2025년 8월에 끝나는 검사 장비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얘도 있고 그 외에도 다른 계약도 있고요. 합진이라는 회사에 이제 줘야 되는 그런 물품 계속 수준은 쌓이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좋고 품질이 좋으니까 계속 쌓이고는 있는데 근데 캐파 증설은 아직까지 없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하지만이라고 적은 겁니다. 아쉬워서요. 예, 우선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면 회사가 유상증자 혹은 전환사채 발행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바로 4월 20 오늘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24년 4월 25일에 100억 규모의 3회차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 캐파를 증설을 할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보면 운영 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캐파 증설을 먼저 해야 되는데 타법인 증권을 왜 하는지 만약에 엔시스가 외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비업체라는 게 있으면 그 회사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R 부서에 전화를 할 겁니다. 해서 이 두 부분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해가지고 내용 이쁘게 해가지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라서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을 했고요. 근데 전환사채 쪽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간단하게 편하게 쉽게 재밌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이 이렇게 있어요. 다시 할게요. 자산이 있습니다. 자산이 있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죠. 부채 더하기 자본인데 전환사채 맨 처음에 발행할 때는 당연히 부채로 들어가죠. 하지만 권리를 전환을 할 권리를 달라 하는 게 전환사채잖아요. 그 권리가 뭐냐면 주식으로 바꿀 권리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부채로 있다가 나중에 권리를 이행을 할 때 주식 줘 하면 자본으로 가요. 그래서 전환사채의 순기능은 나중에 자본의 비율을 늘려서 부채 비율은 줄이고 자본의 비율을 늘려가지고 기업의 재무를 좀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사채를 이제 권리 이행할 때 주식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희석이 돼요. 주가가 희석이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거지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부분이니까 저는 특히나 엔시스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많잖아요. 그 물량은 지금 5천에서 문제인데 캐파를 늘리면 이러한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차트 부분은 아직 뭔가 상승 모멘텀이라든지 하락 모멘텀이 보이지가 않아서 다음 시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